자,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에서 유체 유동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가속도가 없고 속도가 없는 경우에 그 유체의 거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게 되면 유체 내에 압력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유체 작용하는 힘이 결국은 이제 압력이 가장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여러 가지 그 절들이 많고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압력을 역학적으로 좀 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역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유체 요소에 작용하는 압력의 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정수압 또는 압력,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얘기하다 보면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10m당 1기압 정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전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노메트리. 자, 이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한 거예요. 자, 이런 용기 내에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이 위치에 따라서 압력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을 정하는 게 1, 2, 3번 세 개의 강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이, 요 체적이 굉장히 작을 때, 이런 튜브가 있을 때, 이 튜브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꺾일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뭐 상하수도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배관, 그래서 유체가 뭐 이렇게 차 있을 때 이 지점이라든가 이 지점, 또 이런 지점에 압력이 얼마 될 거냐, 그게 이제 마노메트리예요. 그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게 마노메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고여 있어요. 이런 직각면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수문 하나 수문을 만들었을 때 이 수문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 힘이 얼마냐, 그걸 결정하는 게 이 평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차원으로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쭉 뻗어 있을 텐데, 이 형상이 임의의 면적 또는 이 수문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곡면이었을 때 이 수문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걸 결정하는 게 곡면에 작용하는 정수력.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 재료역학이나 마찬가지예요. 재료역학에서 보면, 자, 이런 벽에 빔이 설치되어 있고, 하중이 이런 식으로 가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먼저 보는 게 뭐죠? 합력이죠. 합력. 전체적으로 힘이 한 지점에 몰려있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그 힘이 얼마냐, 그게 합력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느 점에 작동을 하느냐, 작동점, 힘의 작동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은 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작동점, 힘이 가해지는 작동점,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게 재료역학의 이런 구조물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2번하고 5번 입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대기압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항상 그 대기권은 뭐 대류권 또는 성층권, 여기는 성층권, 뭐 이렇게 뭐 중간권, 뭐 열권,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거 마찬가지고, 해양도 마찬가지. 이게 바다 밑이라고 그러면 심해수층이 있고, 일반 대양층이 있고, 일반 대양일 경우에 이런데 압력이 어떻게 될지, 여기 이제 성층 유체에서의 정수력, 압력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력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배가 뜨는 힘 같은 경우.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유체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압력을 재잖아요. 압력을 재는데, 만약에 이런 빈 공간이 있다면 어떤 식의 힘이 작용할 건지, 그걸 보는 게 부력. 그리고 강체 운동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원심 분리기 같은 거 있죠. 내지는 세탁기. 이런 통에 물을 채워서 축방향으로 돌리면 아마 그 자유표면 이런